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가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가해로 신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피해 관련 학생이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본 다음에 그게 과연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가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 가해로 신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 볼게. 억울하다면 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관련 학생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은 실제 학교폭력을 그러니까 행사한 학생을 가해 학생이라고 지칭하는 거고 가해 관련 학생은 이제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로 관련된 학생이라는 취지로 가해 관련 학생 이렇게 학폭위에서는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면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학생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작성해야 됩니다. 이 학생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정말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도 좀 신경 써서 작성해야 됩니다. 왜냐면 단어 잘못 작성하면은 그게 다르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도 있어서 하나하나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 확인서는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서이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됩니다. 학교폭력 그다음 이제 하야 하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면 위 내용에 담긴 의견서 또 따로 좀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이제 학폭위원님들한테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이런 거를 제출하는 한편 포함해가지고 제출한 한편 학교폭력 대책심의회에 참석해가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됩니다. 이 학폭 가시게 되면은 당일날의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당일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때 학생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답을 잘해야지 당사자도 아닌 부모님이 대답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리인인 뭐 법률 대리인인 뭐 변호사들이 대답하는 거는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진행할 때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키고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때는 또 대응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보면은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최대한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 이 전담기구는 제가 뭐 이전 영상들에서도 언급하지만 그냥 학폭위 회부할지 안 할지 그것만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을 거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안 된다면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다면 뭐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그 다음에 정식과 진로 내역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용 등 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고 화해 정도, 반성 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지 3호 이하의 조치. 이거 3호 이하는 생기부에 기재 안 됩니다. 이거 뭐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4호부터 기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마무리하자면 학교 폭력 가해로 신고를 당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조치를 학교 폭력도 인정되고 엄중한 조치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 시에 정말 큰 불이익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학교 폭력 사안에 해당한지, 그러니까 그 가해로 신고당한 경우 자녀분이 한 행동이 아니면 자녀분이 하지 않은 행동이 있는지, 우선 자녀분이 하지 않은 행동이 있는지 한 행동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지 않은 행동은 그냥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되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되고, 판단이 되면 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서 대처하시면 되고, 만약에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아까 위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제가 언급드린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언급드린 거는 정말 심플하게 가이드 정도 잡아드리는 부분이고,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이렇게 가해로 신고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것, 특히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것,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님, 그 다음에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 두 개 꼭 확인하셔서 그 요건을 갖추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엔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